자, 가족의 여러분, 이번 사건 주목해 주십시오.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제보 사건입니다. 네, 이 사건은 지난 20일 새벽에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건물의 화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. 영상을 보시면요, 20대 초반의 남성 2명이 화장실에서 한 남성을 몰아세운 후에 번갈아 가면서 남성을 향해서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. 이 소변을 맞는 남성은 크게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는 모습인데요. 이 남성이 바로 제보자의 아들입니다. 아들은 올해 27살로 중증 자폐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. 이들은 소변 테러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습을 촬영해서 소셜네트워크로 주변 지인들에게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. 또 이날 가해자들은 아들의 머리에 침을 뱉고 돈까지 뺏어갔고요. 하지만 제보자는 아들이 제보자에게 전혀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닷새 후에 아들 지인의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. 제보자는 그 길로 곧장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했고 폭행 혐의로 고소장도 접수했습니다. 진짜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. 저는 단언컨대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예, 근데 이게 6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요? 맞습니다. 이 가해자들하고 아들의 인연은 6, 7년 전부터 이어졌는데요.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아들은 성인이기도 하고요. 중증 좀 지적장애를 지금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중3 때 이 가해자들이 이 담배라든지 술을 본인이 못 사니까 이 아들한테 사라고 시키기도 하고요.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모텔에 이 성인이니까 앞세워서 모텔에 가서 자신들의 여학생들을 뭐 부르기도 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제보자가 이제 아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알게 되면 하지 마라,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성인이지 않겠습니까?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. 자, 미성년자라서 못하는 짓, 저 피해자를 앞장 세워서 다 했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그 수위가 점점 올라갔어요. 심지어는 아들이 가해자들 저 학생들도 안 좋아했기 때문에 도둑으로 몰린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성년자 학생이었을 때 이것도 벌어진 일인데 대형마트를 같이 간 거예요. 그리고 그 가해자들이 물건 훔치고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 물건을 이 아드님 가방에다 넣었던 겁니다. 그런데 그 와중에 마트 직원에게 이게 들켰고 직원은 어떻게 당연히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겠죠. 그런데 이제 마침 다른 사람이 이 아들 가방에 얘들이 넣는 거를 봤기 때문에 저 아들은 무고하다라는 게 밝혀져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오해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, 계속해서. 자, 이 피해자 아드님이 왜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을까요? 이유가 있었습니다.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형, 나 배신하는 거지? 자, 가해자들은 말끝마다 배신. 자, 이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. 형, 응. 근데 형 나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안 올 거야? 형 왜 온다는데 안 와? 형 나 지금 나 배신하는 거지? 난 배신 안 하시고 기다려 일단은. 아니 나 또 배신하는 거네 형. 형이 나 배신하는 걸로 할게 그냥. 형 지금 나 배신하는 거 맞지? 야 이따 안 올 거잖아 너. 그럼 안 만나는 거 아니야 야. 형, 응. 근데 형 오줌 한번 더 사다 줄까 내가? 아니. 그럼 당장 여기로 오라고. 교수님. 네, 너무 이제 보는 너무 마음 아프네요. 이거 보시는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지 정말 너무 속상하셨을 텐데요. 지금 이 피해자인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가 없었대요. 늘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 본인을 정말로 친구로 무리에 껴주는 첫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. 그렇게 믿은 거예요.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오라 그러고 안 온다 그러면 배신이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들하고 떨어지고 싶지 않고 또 이제 이 친구조차 없으면 또 혼자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신격화해가지고 그 주동자를 정말 신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 가해자들은 사실 친구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정말 때리고 괴롭히고 한 거죠. 근데 어느 날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부른 겁니다. 그러면서 밥을 한번 차려줬대요.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엄마한테 아니 그 친구가 나한테 밥도 차려줬어. 그러면서 내가 정말 싫었으면 밥을 차려줬겠어? 이러면서 그 친구들 걔네 정말 착한 친구들이에요.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. 자, 이러다 보니까 자, 이 정도 했잖아요. 저 짓을 해도 다 받아준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강도가 계속 올라갑니다.
계속 들어보시죠. 지금 당장 오라고. 우리 집 주소 알아? 너네 집도 당연히 알지. 너네 엄마 아빠 이름 내가 모를 것 같지? 모르지. 내가 안 알아줄 건데. 나 너네 엄마 아빠 이름 아는데. 얘기해봐. 이름 뭐야? 아니 어떻게 알아야 돼? 이 뒷조사를 했지. 지금 당장 와라. 지금 경찰서 신고할 거니까 기다려. 너가 말아. 경찰이 와도 소용없다 우린. 당장 여기로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. 일단 기다려봐 일단. 예전처럼 맞고 싶은 거야? 아니면 여기로 올 거야? 전화 끊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당장 택시 타. 전화 끊는 순간 네 가족 다 죽는다. 자, 박 변호사님, 예. 저희 PD가 이 사건을 준비한 PD가 작가가 네. 저 자식들 신상을 그냥 까자고 했었어요. 정말 나쁜 친구들인데 아이들인데 참 지금 보면 부모 얘기를 하면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. 사실은 남동생의 본명 이름도 거론을 했습니다. 동생 죽일 거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. 뭐 제보자의 주장이긴 하지만 본인도 그런 협박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특히 또 장애인이 싫다라고 하면서 이 아들한테 폭행을 또 행사했다는 점도 있고 제보자 측에서 당연히 이런 폭행 부분 고소를 진행하니까 이것들이 또 이 애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예. 가해자 무리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을 자극시킨 다음에 자신들을 때리게 만들고 그 영상을 촬영을 해서 또 반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도 있습니다. 그렇게 신고를 하면서 고소 취소해라. 그럼 우리도 고소 취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것들로 수십만 원, 많게는 몇백만 원 합의금으로 뜯어갔다고 제보자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교수님, 제가 참 이 부분이 참 너무 가슴이 아픈데, 이 가해자 녀석들을 만나고 나서 아들이 변했다는 지금 어머님 얘기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이제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해요. 근데 이제 그 약을 먹어야 아무래도 좀 이제 신경도 다스려지고 이제 감정도 조금 조절이 되고 이랬나 봐요. 그런데 이 가해자들이 참 나쁜 게 아까도 이제 밥을 차려줘가지고 우리는 네 편이야라는 식으로 약간 가스라이팅을 했잖아요. 근데 이 청년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형은 우리랑 똑같은데 왜 약을 먹어?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형 정상인데 왜 약 먹어?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친구들 무리에 끼고 싶고 친구들을 신격화하던 이 피해자는 나는 정상인데 왜 약을 먹어야 되지? 그러면서 약을 안 먹은 거예요. 그러면서 더 난폭해진 겁니다. 그러면서 계속해서 엄마한테 다른 애들은 다 정상이라 그러는데 왜 엄마만 나를 이렇게 장애인 취급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. 우리가 약을 안 먹고 이제 동생들을 괴롭힌 거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되는데 입원을 하면서도 엄마만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나만 무시한다. 그러면서 엄마는 나를 배신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. 엄마는 쟤들은 날 사람 대접해 주는데 엄마는 왜 날 자꾸 아픈 사람 취급해? 왜 나를 자꾸 배신해? 피해자 어머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저희가 장애인데 자기가 이렇게 장애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자기는 좀 그래도 보통 애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거든요. 근데 얘네가 형령하니까 우리 애가 자기를 되게 막 그렇게 대해주는 줄 알고 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얘네가 질이 안 좋으니까 가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. 걔네 오라고 하면 경찰서 앞에서 저희 애 불러다가 너 이거 나쁜 일이야. 근데 저희 애가 이거 그렇게 나쁜 일 아니라고 하던데요.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. 너무 억울해요. 저 억울하고 솔직히 잠을 어제 못 잤는데 이거 진짜 어디를 말도 못하겠고. 자, 지금 보신 저 영상, 양 변호사님, 저는 이제 원본 영상을 봤는데 저 짓을 당하는데도 그냥 벽에 이렇게 손을 짚고 그걸 다 맞고 있어요.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어머니에게는 괜찮다. 이거 폭행이 아니라 나쁜 일 아니다. 장난이라 그랬다. 이 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정말 슬프고 화나고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시겠어요. 그나마 경찰에서 가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쁜 일이라는 거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뒤에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술술 털어놨던 거예요. 진짜 미칠 노릇이죠, 부모 입장에서는. 근데 진짜 어머니는 그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아들이 당한 걸 생각해서 너무 화가 나고 이 가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하니까 이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이제 어머니는 진짜 다른 거 바라지도 않고요. 제발 이제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. 그리고 고소까지 해다 보니까 어디 사는지도 뻔히 알고 하니까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동시에 들으셨다고 하는데 제작진이 이 가해자들에게 연락을 했대요. 근데 뭐라 그랬겠습니까? 그거 찍힌 거 저 아닌데요?
전 지난주에 그 찍힐 때쯤 만난 적 없는데요. 그 영상에서는 전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반응들이었답니다. 전부 다. 저희가 진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들의 신상을 진짜 공개할까 말까 방송 직전까지 너무 고민을 했는데요.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. 예? 만약에 계속 저렇게 인스타에서 저렇게 자기 뭐 멋진 사진 찍고 올리고 이런 짓 계속 하면 저희 진짜 한번 고민해 볼게요.